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6일 임자 네머지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영도능 이상 의정부 병조 및 변방의 일을 아는 재상을 명수하여 어서를 내리기를 지금 영안도 감사가 아린 것을 보고 구신포와 검천 등지에서 살고 있는 피인들이 그 무리들과 어울려 길을 인도하고 진입하여 노략질한 상황을 알았다. 피인들이 아무리 가까운 지경에서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로 친하다 하더라도 성질이 본래 이리와 같이 탐욕스러워 은혜를 배반하고 신의가 없으며 이미 국가의 위험을 꺼려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음흉한 술책을 감행하였고 또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집안이 도망하여 피해버렸으니 이것이 어찌 예로서 이끌어 불러들이고 덕으로서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사신을 파견하여 그 실정을 묻고 변고를 살펴서 위험을 보여 그들의 뜻을 꺾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기회를 잃어버려 저들로 하여금 요동하게 하면 뒤에 대처하고 조처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만약 또 이것을 염려하여 다스리지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서 도리어 불러서 위로한다면 그것은 사나운 말을 제하는 것과 같아 끝내 수중에 둘 수 없을 것이니 어떻게 하여 가하겠는가. 그리고 당당한 우리나라가 조그만 무리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아무리 부끄럽고 분한 것을 씻으려 하더라도 봄에는 군대를 일으킬 수 없다. 그러니 우선 우의정이 의논한 대로 변장으로 하여금 사절들을 훈련시키고 기계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하여 비록 바로 소굴을 공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회처에다 나누어 주둔시켜 저들로 하여금 힘이 지치게 한 뒤에 천천히 죄를 묻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심해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저들이 이미 죄를 알고 온 집안이 도망하여 흩어졌으니 지금 아무리 사람을 보낸다 하더라도 누구를 따라 죄를 신문하겠습니까? 그들의 계책으로는 거짓으로 모르는 것 같이 하여 놓아두고 묻지 않아 저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옛날에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면 옛날처럼 대우하도록 하며 또 따로 장수를 파견하여 용맹스러운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변경에 다니면서 앞으로 쳐들어가서 공격할 형세를 보여 저들의 무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해서 올해에 이와 같이 하고 명년에도 이와 같이 하여 힘이 다하고 형세가 공공하도록 하며 또 군사를 날래게 양성하고 기계를 많이 준비하여 우리 병력이 넉넉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크게 일으켜 쳐들어가서 먼저 구신포와 검천 등지에 살고 있는 적을 베고 바로 올적합의 소굴을 공격하여 모조리 없애버리고서 그만두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홍콩은 의논하기를 오랑캐를 대우하는 방법은 오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떠나면 쫓지 말아야 합니다. 빈들이 아무리 기순하는 형상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적의 계책을 행하니 이는 예의로 그들을 불러서 위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을 파견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어찌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실정을 다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것은 도리어 의심하고 두렵게 만들어 더욱 옳지 않은 마음을 드러낼 것이니 마땅히 도외시하여 내버려 두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올적합의 여러 종족들이 번성하여 사납고 거세어 제어하기가 어려우며 그들의 선봉은 당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 군대를 훈련시켜 죄를 신문하는 것으로 서로가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것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변경의 근심이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군대를 거두어 들여 날랜 힘을 길러서 요구의 차에다 나눠 주둔시키고 우리의 변방을 튼튼히 하여 조심하여 망령되게 움직이지 말고 진입해 오면 군사를 보내어 공격하되 한 필의 말이라도 되돌려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이것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구신포의 피인들의 언덕을 저버리고 종족의 무리를 불러들여 군민을 살해하고 우리 변장을 죽이고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서 도망하여 피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죄를 논한다면 천불을 시급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종족들이 투입한 곳은 길이 꼬불꼬불하게 멀고 있는 것도 모르므로 사람을 시켜 실정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사람을 시켜 서굴에 이르더라도 어떻게 그 실정을 말하고 죄를 자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위엄만 손상시킬 뿐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제왕이 오랑캐를 대우하는 방법은 오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떠나면 말이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피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도외시하여 내버려 두고서 묻지 말고 옛날 살던 곳으로 되돌아오면 천천히 그 실정을 신문하고 실제로 불러서 끌어들인 정상이 있으면 그때 가서 처리하고 조치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전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요회차에다 나누어 주둔시키고 기계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하여 저들의 힘이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죄를 묻도록 하자는 계책은 성상의 말씀이 연당합니다. 하고 이극균 정문영 이극둔 하수구 여자신은 의논하기를 골간이 우리나라를 저버린 죄는 진실로 당연히 신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살던 곳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보아 처리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괴수의 죄는 신문하지 않고 골간을 먼저 신문하면 경중의 적당함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마를 징발해 모아서 국경에다 오래도록 주둔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손해도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니마차는 멀리 3일 노정의 거리에 있으니 아무리 우리의 명성과 위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계를 손질하고 장사들을 훈련시켜 저들의 계략이 해이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한번 거사하여 완전히 이기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이병정, 변정, 조관, 이계동, 오수는 의논하기를 노략질 하도록 불러들인 자는 비록 골관이라고 하지만 와서 노략질 한 자는 틀림없이 니마차 도굴의 무리인데 지금 와서 노략질 한 적은 문초하지 않고 꿰어서 끌어들인 적을 먼저 문초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구나 이 구신포 등지에 살고 있는 적은 많지 않으니 비록 모두 죽인다 하더라도 참으로 무의를 보이는 것이 못됩니다. 아직 그대로 내버려두고 문초하지 말고 대우하기를 참가같이 하며 변장으로 하여금 수년을 기약하고 병사들을 양성시키고 훈련시켜 활용할 만한 것이 보이거든 곧 그들의 소굴을 공격하여 국가의 위험을 보인 뒤에 구신포의 적을 문초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세상의 계책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 다만 성 밑의 야인은 우리나라에 귀순하였으니 우리로 봐 당연히 변구를 알렸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 무리들을 유인하여 우리의 백성들과 가축을 사로잡아 가고 우리의 변장을 죽였으니 우리나라에서 욕을 당한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지금 골간이 자기들이 죄가 큰 것을 알고 도망하여 버렸으니 만약 내버려두고 문초하지 않으면 뒷날에도 익숙해져 보통으로 여길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저들이 비록 인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신을 파견하여 국가에서 초유하는 뜻을 유지하고 또 세안하도록 명을 내려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그러나 거사하는데 아무런 뜻이 없다면 그만이겠으나 만약 죄를 신문하는 군대를 일으킨다면 그 짓으로 모르는 체하고 저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돌아오도록 한 뒤에 천천히 꿰어서 끌어들인 죄를 꾸짖고 크게 서둘러 죄를 신문하는 것이 적당한 것만 못합니다. 하고 이 극규는 아뢰기를 세조주에도 비인들이 올즈컵을 꿰어서 끌어들여 변방의 백성을 약탈하였는데 신이 만포절제사가 되어 건주의 주장인 이만주의 아들 호라페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들이 도둑을 불러 우리 지경이 와서 침범하게 되었는데 만약 수연하지 않으면 당장 군대를 일으켜서 죄를 신문하겠다 하였더니 호라페가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기를 이 일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연하려 하여도 피인들이 틀림없이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므로 신이 강요한 뒤에야 호라페가 저들의 지역에 들어가서 수연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수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뒤에야 죄를 신문하는 군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사신을 보내어 골관에게 유시한다 하더라도 형세를 보아 틀림없이 수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시하여도 듣지 않는 연후에 죄를 신문하는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가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주시로 250권 성종 22년 2월 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일경에 화성이 장성에서 2도 반쯤 되는 곳에 나타났는데 북극성과는 74도 간격이었다. 사경에 유성이 천시 동원에서 제8성에서 나와 미성 쪽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과 같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쯤이었다. 일경은 오후 8시경을 말한다. 사경은 오전 2시경이다. 성주시로 250권 성종 22년 6월 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유자강이 양계에 긴급하게 관련되는 일로 면대하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인견하였다. 유자강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듣건대 영안도의 군사와 말이 날세고 굳센 것은 평안도보다 우세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군사와 말이 야위고 허약하며 가본과 투구가 찌들고 헤어졌습니다. 신이 또 들으니 온성에는 무죄가 있는 사람이 7, 8명에 불과하다고 하며 배령은 큰 진이라고 불리워지는데도 시들고 쇠잔한 것이 비교할 데가 없으며 성밑 알타리에게 지급되는 소금도 겨우 2어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진도 쇠잔하고 피폐하여 변장이 야인 대우하기를 매우 박하게 하여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이반되게 하여 오늘날의 병고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변방의 진이 허약하게가 한결같이 여기에 이른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진시로 수령들이 탐욕을 부리며 법을 돌아보지 않고 초소와 호락의 가죽을 만족함이 없이 구하려고 힘을 써서 주민들의 피땀 흘려 얻은 이익을 긁어내기 때문에 점차로 시들고 쇠잔해진 것이니 신은 실로 한심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영안도의 사변은 10일에 있었고 평안도의 사변은 15일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 올량합이 올저갑과 서로 약속하고서 노략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또 듣건대 두만강 물은 얕아서 건널 만한 곳이 많으므로 봄, 여름에 침입하여 노략질하기가 더욱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음이 녹았다고 하여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남쪽 지방은 허약하고 양도의 군사와 말은 날렵고 거세다고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영안도의 허약함이 여기에 이를 줄 알았겠는가. 요즘 조선에서 패배한 것은 실로 변장이 방비를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적합하게 조처하여 대처하여 조치하겠는가 하였다. 유자강이 말하기를 지금 감사, 허종, 병사, 성주는 모두 문신입니다. 한도의 양사는 모두 문신에게 맡기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또 성준이 비록 활 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쇠약하여 잘 쏠 수 없습니다. 이계동 같은 이는 급박한 점에 기용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성준은 기용할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임명하였다. 허종이 비록 잘 조치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다스리는 일이 바쁜데 어느 계열의 군사의 일을 겸하여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면대는 신하가 승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임금을 대하여 일을 아뢰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 작은이와 쌀에기를 이조참이 윤궁이 2번씩이나 사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늙어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청와대 그를 채임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윤궁이 혼자서 범한 죄가 아니고 김준성과 함께 한 일이다. 일찍이 들으니 조정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윤궁이 비록 늙었다고 하지만 쇠약하여 병이 들기까지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그를 버리겠는가 하였다. 이자근이 다시 하르기를 상상의 하교가 연당합니다. 다만 윤궁은 본래 여러 사람의 평판에 부족하였고 인물이 적합하지 않니 창건의 그를 파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다른 직으로 바꿔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조저녁에 수성이 서방에 나타났는데 화성이 장성에서 2도 반쯤 되는 헌원성이 남쪽 제2성의 동남쪽으로 나타났는데 서로 간격이 1척쯤이었다. 계속 이러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영도령 이상 의정부 6조 참판 이상과 변방의 일을 아는 재상 당하관을 명소하여 전교하기를 무릇 장수를 평소에 양성하지 않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용하면 사졸들이 쫓아 따르지 않으므로 이를 성취시키기 어렵다. 오늘날에 무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어떤 사람을 조종해서 벼슬 시키는 데 있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려고 하니 경등은 각각 아는 바를 추천하도록 하라. 지금은 비록 곧 크게 기용하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미리 양성시켜 일이 생기는 때를 기다리겠다 하고 인하여 변방의 일 10가지 조목을 써서 보이며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1. 변장은 직질에 구애됨이 없이 정선하는 일 1. 갑주와 공시에 관한 일 1. 요새를 설치하는 일 1. 말에 관한 일 1. 변장이 야인의 말을 무역하는 불가한 일 1. 임민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일 1. 활을 잘 쏘는 사람 뽑아서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급박할 때 기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1. 팽배에 관한 일이었다. 또 정교하기를 평상시에 사자를 파견하면 대간이 영로의 패단을 말하게 된다. 그러나 큰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패단을 따지지 않는다. 지금의 사변은
매우 크니 재상을 파견하여 여러 진을 순행하면서 살펴보고 군기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유자강이 아래온 것과 같다면 지금 아무리 사람을 고른다 하여도 허종보다 나은 사람을 어떻게 구하겠는가. 아직 그대로 유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웅 이극배 노사신 이승원 정문영 신준 이극돈 여자신은 의논하기를 일 장수로 적당한 사람은 참으로 얻기 어렵습니다. 신등이 들은 바로는 유순정, 구전, 이양, 심형, 용영손, 안윤손, 유호는 맡길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일 갑주는 양계에서 각각 300불을 보내어 연변의 여러 진에 나누어 배치하게 하고 유사시에 활 1천장, 장전 각 1천부 그리고 편전은 영안부에 1천부 평안도에 500불을 나누어 주게 하고 화살은 관야에 간직하게 하며 활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고 또 경상도에 전죽 1만 개와 강원도의 5천 개를 영안도에 보내도록 하고 전라도의 전죽 1만 개와 충청도의 5천 개를 평안도에 보내게 하여 화살이 없는 군사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소서. 양계의 정로에다 이미 요술을 설치하였으니 절도사에게 영을 내려 다시 더 수리하고 다듬게 하며 만약 더 설치할 곳이 있으면 멀리 살펴보고 치게 하도록 하소서. 1. 양계의 군사 중에 말이 없는 자에겐 여러 섬의 말을 나누어 지급하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습니다. 사복시로 하여금 여러도 목장의 마필의 많고 적은 것을 상과하여 양계에다 각각 400필씩 보내어 말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게 하소서. 일편장이 비인들과 사설의 서로 말을 바꾸니 매우 불가합니다. 그러나 군사로서 말이 없는 사람이 비인의 좋은 말을 산다면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저들에게 손해가 되니 진실로 금지할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도록 허락하소서. 1. 양계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본거지로 되돌아가게 하는 법은 요즘 해조에서 전교를 받은 것이 매우 상세합니다. 빨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여러 진의 군사 중에 활을 잘 쏘는 자를 절도사에게 영을 내려 지대한 등급을 아르게 하고 병조에서는 장부를 배치하여 뒷날에 참고하는 자료가 되도록 하소서. 1. 여러 진의 평변은 일찍이 수를 정하여 제조하게 하였으니 절도사로 하여금 단속하게 하여 수를 갑절로 조작하게 하며 재상이 변방을 순행하는 것과 호정을 유임시키는 등의 이런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이극균 하숙부 이승조 변정 조관 오순 이계동 한건 신종원은 의논하기라. 김수정, 유순정, 조원장, 유담년, 이침은 지금 비록 직질이 낮다 하더라도 재주와 기량이 결국은 변방의 장수 직책을 맡길만 합니다. 1. 양계의 군기는 오래되어 부서져서 급박할 때 쓸모가 없으니 지금 쓸모없는 것을 골라서 군사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서울의 군기를 수송하여 그 수를 보충하게 하며 화살 때는 10년을 기한하여 갑절이 되는 수를 들여보내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게 하소서. 그리고 육진에는 활을 만드는 제목이 생산되지 않으니 사설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군기시의 화살과 활을 수를 헤아려 보내어 재능이 있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그리고 올적합은 부딪히기를 잘하니 팽배와 창금이 아니면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팽배는 준비하기 쉬운 물품이니 본도로 하여금 더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장해둔 창금이 많지 않으면 수를 헤아려서 더 보내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 화포는 쌓아둔 지가 오래되어 화약의 힘이 맹렬하지 못하고 화포를 발산하는 사람도 익숙하게 연습하지 않으니 화포와 발산하는 것을 익히는 사람을 내려보내어 본도의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일평안도는 갱참, 말목과 성 위의 녹각, 괴석 등의 일을 이미 준비하였는데 육진에서는 요사이 큰 병고가 없어 방어가 해이하여졌으니 모름지기 절도사로 하여금 정로의 요회처에다 모두 갖춰 배치하게 하소서. 마필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적당하게 헤아려서 나눠주게 하소서. 변장이 탐욕하여 법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매매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서, 낭미, 토표, 취우의 종류를 거짓 상공이라고 일컬으면서 철물과 오마를 팔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거두어들여 적의 미천을 되어주는 절실히 해로운 것이니 청와대 일체 공물은 연도를 기한하여 덜어주도록 하고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제재를 가하도록 하소서. 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민들을 본거지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사목에 의하여 쇠안하게 하소서.
다만 경흥, 조산, 무의 등 진의 군민은 본래 적은 데다가 지금 도둑들의 피해를 당하여 더욱 쇠잔하고 피폐해졌으니 남도의 부실한 가호를 수를 헤아려 그곳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일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정밀하게 선발하여 이름을 기록해서 기용하도록 기다리게 하는 것은 양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에도 모두 시행할 만합니다. 일 팽배는 기묘하게 쓰이므로 많이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지하는 자는 힘이 있은 연후에야 활용할 수 있으니 국민들과 공사천을 분간하지 말고 힘이 센 사람을 골라서 부대를 만들어 미리 연습하게 하소서. 그리고 재상들이 변방을 순행하는 일은 상상의 하교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다만 허종을 유임시키는 일은 관찰사와 절도사가 직질이 같아 서로 통솔하여 관찰하지 못합니다. 허종이 비록 직위가 높다고 하나 마음대로 제재하기가 마땅치 않으니 절도사는 임기가 차기를 기다려 재임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세조가 한명희를 임명한 고사에 의가하여 허종을 승진시켜 채찰사로 삼아 한도의 군민을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안윤성, 홍명, 홍계원, 유순정은 의논하기를 이를 장수는 국가의 원기이며 백성들의 생명을 맡았으므로 경솔하게 선발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적합한 사람을 얻었으면 비록 아침에 병사의 대우에서 발탁하여 저녁에 장수의 지위에 배치하더라도 좋습니다. 어찌 자격에 구애되겠습니까? 그러나 적합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좋다고 하고 좌우에서 모두 좋다고 하되 그 현명을 직접 본 연후에 기용하는 것이 가합니다. 1. 궁극에 있어 병마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양계의 병마가 가장 날려고 굳세다고 일컬어졌는데 금년에 오면서 야위고 세약하기가 더욱 심하니 만에 한 번이라도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비하고 방어하겠습니까? 사절들이 가난하여 자력으로 장만할 수 없으니 여러 섬에 있는 목장의 말을 해마다 종마만 가려서 남겨두고 양계에 들여보내어 사절들에게 나눠주되 가난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일 소와 말을 몰래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마 대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서 그것을 범하는 자가 있어 징계할 바가 없었는데 이 때문에 예사로운 일로 보아 지금까지 폐단을 끼치고 있으니 신당은 생각하기를 금지시키는 것을 거듭 엄격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요리에 의하여 엄히 징계한다면 사람들이 저절로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도를 보건대 아무리 좋은 말이 간혹 있어도 수령 만호 등이 구하기를 힘쓰고 억지로 사들이니 그 폐단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뒤로는 비록 피인의 말이 아닌 북도의 말이라 하더라도 일체 사들이지 못하게 하소서. 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은 관방이 없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수양한다 하여도 낱낱이 금지시켜 막기가 어렵습니다. 북도로 오가는 것은 모두 마찰령을 경유하니 참건대 고개 위에다가 겹으로 관을 설치하고 모든 행인들에게는 노인을 조사하게 하여 드나드는 것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소서. 일 사조를 강하고 약한 것은 장수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평상시에 재주를 시험하여 잘하고 못하는 것을 알아두어야만 급박할 때 기용할 수 있습니다. 양계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 사절도 모두 미리 먼저 재주를 시험하여 그 성명을 기록하여 급박할 때 대비하게 하소서. 1. 갑옷과 투구, 활과 화살은 정교하게 단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장면할 수 없습니다. 갑옷과 투구는 사람마다 줄 수 있겠지만 활과 화살은 국가에서 쌓아둔 것도 많으니 이따금 수성에 들여보내어 고루 사절들에게 내려주어 뜻하지 않은 때에 대비하게 하소서. 1. 팽배와 요회를 설치하는 등의 일은 다시 계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적합한 사람을 장수로 얻는다면 모두 알아서 조치할 것입니다. 대신이 변방을 순행하는 일은 적합한 사람을 변장으로 얻는다면 대신을 별도로 파견하지 않더라도 변방의 일이 소홀한 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며 만일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대신으로 하여금 변방을 순행하게 하여도 무엇이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변장은 그 임기를 마땅히 오래도록 하여 사절로 하여금 마음을 알게 하여야 급할때 기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경우는 유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어서를 다시 보이기를. 1. 말이 없는 군사에게 사고 팔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 옛날처럼 한다면 패단이 다시 예전과 같을 것이니 나의 생각은 일찍이 검하려고 한다. 1. 창과 칼은 병조로 하여금 적당하게 헤아려서 들여 보내도록 한다. 1. 갑옷과 투구, 활과 화살은 군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매우 옳다. 그러나 써야 하는가 쓰지
써야 하지 않은가를 모르고 나눠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니 본도에 유시하여 상과에 아뢰도록 하고 시행하라. 1. 화포에 익숙한 사람을 하서하여 숫자를 묻도록 하라. 1. 남도의 부실한 민호를 북도로 옮기는 일은 다시 의논토록 하라. 1. 힘이 센 사람을 뽑아서 부대를 편성하여 팽배를 연습시키는 이 일은 병조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라. 1. 마천령에다 관을 설치하는 일은 쉽고 어려운 것을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1.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정밀하게 선발하여 장부에다 배치하는 것은 양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에도 시행할 만하다 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웅 이국배 노사신 이극도는 의논하기를 호마를 사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그리고 남도의 부실한 마누를 북도로 옮기는 일은 다만 일에는 늦출 것과 급한 것께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다른 도에 떠돌아다니는 인물을 수연하여 또 입거하는 것도 마치지 않았는데 다시 남도의 백성을 옮기다며 소란스러울 듯하니 입거와 수연하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 뒤에 인물이 많고 적은 것을 분간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천령에다 관을 설치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국의 사내관의 예와는 같지 않습니다. 만약 관을 설치한다면 남북의 인물을 한글을 쓰여 구별하여야하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승원, 정문영, 신준, 이극균, 하수부, 이양구, 여자신, 이병정, 이승조, 변정, 조관, 이계동, 한건, 신종호, 오선은 의논하기를 남도의 부실한 민호를 북도로 옮기는 일은 해조로 하여금 미리 수백 호를 뽑아게 하여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들여보내도록 하소서. 그리고 마천령에 관을 설치하여 노인을 조사하고 드나들게 하는 것은 사체에 타당합니다. 그러나 조종조에 없었던 일을 지금 만약 갑자기 하게 되면 경계가 막힐 듯하니 북도의 백성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하고 안윤선, 홍훈, 홍계원, 유순정은 의논하기를 남도의 부실한 민호를 북도로 옮겨서 들여보내는 것이 아무리 좋은 계찰이기로 하지만 중간에 관방을 설치하여 드나드는 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아침에 가다가 저녁에 돌아올 것이니 한가 이사하는 패단만 번거롭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로 250관 성종 22년 2월 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고 화성이 장성에서 1도 반 되는 헌원성이 남쪽 제2성이 동남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1차쯤 되는 간격이었다. 성주시로 250관 성종 22년 2월 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어찰로 영안도관찰사 허종에게 유시하기를 사람들의 말로는 본도의 군사와 말은 날래고 구세다고 일컬었으며 인민들이 넉넉하여 좀 도둑의 노략질은 염려할 것이 못되며 성을 공격하고 지경을 침범하는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진년에 두만강 밖의 모련이 야인을 정벌한 뒤로부터 인민들이 넉넉한 것과 사마가 날린 것이 점차 옛날과 같지 않으며 변장이 된 자들도 용렬하고 탐욕스러움이 많아 국가에서 사랑하며 어루만지는 은혜를 본받지 아니하고 태평한 데 익숙하여 오로지 재물 모으는 것만 일삼고 백성의 고통을 구휼하지 않아 인민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마의 야유고 세악하기까지에 이르렀으니 지금 만약 큰 적이 없인 여기고 침범하기를 해마다 하고 해산하지 않는다면 형세가 앞으로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북방의 방비가 한심하다고 하였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니 매우 유료된다. 일찍이 듣건대 방수는 남방이 약하고 북계는 날래고 구세다고 하였다. 지금 변방의 일이 여기에 이른 것을 보았는데 왜 그런가? 사실 이것은 임금이 분명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용하는 데 적당함을 잃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돌아본데 일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시급한 것을 구제하는 데는 모름지기 대현인을 의뢰하이하는데 참으로 문무를 덕으로 삼고 충의로 입신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웅진의 한 모퉁이로서 오랑캐를 위험으로 복종하게 할 수 있겠는가? 경한 자질이 몇 사람을 당해낼만 하고 뜻은 나라를 다스린 데 전념하였으며 세상의 일을 경험한 것이 많고 변방의 실정을 일숙하게 알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으니 아무리 조정의 관료를 선발한다 하더라도 경보다 나은 이가 적으며 앞으로의 성과를 책임지우려 한다면 오래 맡긴 것만 못하다.
공자가 말하기를 진시로 나를 기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3년이면 다스리는 공을 이룩하리라고 하였는데 성인이 정치를 하는데 어찌 3년이란 오랜 기간을 기다리겠는가? 3년이라고 그러는 까닭은 대개 공부를 쌓고 또 쌓아야만 다스리는 도리가 크게 갖춰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제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경에게 동북지방을 위임하니 앞서 정한 규모를 이룩하고 변방을 다스리는 훌륭한 계책을 다하여 10년을 기약하고서 반추 양호가 변방에서 늙은 것처럼 한다면 아주 넓은 기름진 들의 상마가 부유해지는 것을 어떻게 의심하겠는가? 내가 보고 싶어 부를 것이니 경은 나의 마음을 깊이 본바다. 곧 외에서 노고를 하지 말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도록 힘을 써서 뛰어난 공적을 이룩하여 함께 태평을 누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50권 성종 22년 6월 1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해서 일도되는 헌운성 남쪽 제2성이 동남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1척쯤의 간격이었다. 성주시로 250권 성종 22년 6월 1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우부승지 권경이가 아뢰기를 용령손이 지금 경험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에게는 70세가 넘는 양친이 홍천에 살고 있는데 그의 형 용맹손이 일찍이 죄를 범하여 삼척에서 충군되었으므로 복량할 사람이 없다고 상언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급변한 데에 대비하여 경계하는 시기에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저건데 빨리 처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는 이것은 매우 사정이 긴박하다. 그러나 용령손은 이미 파견하기를 선택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 용맹손에게 고향에 돌아와서 어버이로 복량하도록 허락한다 하였다. 성주시로 250권 성종 22년 2월 10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허종이 치게하기를 경항사람 김철성, 심옥동, 김석동이 길에서 유보을 진기를 쏘아 죽이고 귀를 베었으므로 즉시 김철성과 김석동을 가두었는데 심옥동은 도망 중에 있었으므로 체포하려고 수색 중입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도록 하였다. 심의 윤필상 7배는 의논하기라 김철성 등이 유보을 징계를 함부로 적으로 여겨 제멋대로 죽이고 길을 베어 공을 바라고 이를 저질렀으니 엄한 법률로 조치하여 피류들의 이목을 쾌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며 어울러 심옥동을 체포하여 출국하게 해서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의세게만 의논하기라 지금 유보을 징계를 죽인 것은 매우 명분이 없으니 틀림없이 원망과 불화를 이룰 것입니다. 처음에 가진 무기가 없었으니 그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온 까닭은 있을 것이니 종류를 근거로 물어서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장사 지낼 때의 잔물은 임시 방편을 따라 넉넉하게 지급하게 하며 인해서 앞으로 김철성 등의 조회를 다스린다는 뜻을 말하여 그들을 위로하도록 하소서 했는데 정원에 두도록 명하였다. 성주시로 250권 성종 22년 2월 1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성준에게 공시 건복 도자 당승립을 갖춘 일사 남필단 철액 일령 흑사 피화 일사를 내려주었다. 성주시로 250권 성종 22년 2월 1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동 참판 여자 신이 와서 아뢰기를 조선에 침입한 적은 토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군마를 점검하니 모두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평안도에 간 경군 100명은 갑작스러운 것이라 정밀하게 가려 뽑지 못하였습니다. 큰 일을 일으키려고 하면 난랭군사를 뽑아 연습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충의위, 충순위, 충찬위, 족친위는 모두 사적으로 안마가 부실하고 날래고 용맹스러운 자가 많습니다. 지금 별시 위를 연재하는 예의에 의하여 시취하되 별사를 주고 작업을 올려서 겁박할 때 활용하게 하소서. 그리고 첩의 자식도 무력이 있는 자를 가사복에 임명할 것 같으면 번들고 숙직하기에만 그렇고 따로 부대로 만들 것 같으면 구별하는 것을 싫어하여 모두 기꺼이 소속되려고 아느니 다시 다른 조목을 설치하여 가려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나사종이 변방의 경비를 장을 못하여
적으로 하여금 몰래 발동하게 하였으니 아무래도 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사는 경험과의 거리가 40여리이며 나 사종이 한창 병으로 앓다가 병고를 듣고 아픈 것을 참고 달려가서 구원하려 하였지만 성이 이미 함락된 것을 보고 격분을 가누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싸우다 적에게 죽었으니 충성과 용맹은 남음이 있으며 사절도 따라서 죽었으니 그 실정도 애처롭습니다. 청컨대 나사종이 싸우다 죽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포장을 더하여 싸우는 사조들의 마음을 격려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충어위 등의 일은 의논을 수합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사종은 강한 것을 보고 나아가고 어려운 것을 알았으면 물러나는 것이 가한데 경솔하게 나아가 함몰되었으니 경흥의 주민들이 죽은 것은 모두 나사종의 죄이다. 가령 나사종이 죽지 않았던들 어찌 중하게 논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친족으로 하여금 그의 살체를 거두어 들어오도록 하였으니 이미 국가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다만 어리석게 미혹된 사졸이 장수를 위하여 죽은 것이다. 내가 재상을 파견하여 선유하려 하였는데 대간이 불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지하게 하였다. 그러니 싸우다 죽은 22명에게 각각 쌀 한 석과 배 4필씩을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병주에서 아랜바 중의 위를 등을 시제하는 일은 만일 사변이 있으면 군사 중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려서 보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위에 있는 사람이 조처하여하며 아래에 있는 자가 먼저 발설한다면 인심이 불안하여 흔들릴 것이다 하였다. 연제는 군사들에게 무예의 능숙을 권장하기 위하여 평소에 단련한 각종 무술을 시험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1일 성사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김여석이 도사 진윤평을 보내어 전문을 올리기를 전심은 인내하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조짐이 있으며 성덕이 환하게 밝아서 감흥하는 것이 감격이 없습니다. 도는 진실로 위 아래에서 나타나도록 이전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위를 지키는 것을 인이라 하니 상대가 법칙을 순응하고 양의에 참여해서 만물을 양육하였으며 도는 생성하는 데 흡족하므로 칠정을 가지런히 하여 농사짓는 저루를 잃지 않게 하셨으니 공은 천지의 주화와 짝할 만합니다. 지난번 성문이 연수께서 견책을 보이므로 인사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는가 깊이 근심하시어 책임을 지고 자신을 나무라시는 것이 번번이 조서에 나타났으니 반찬의 가지수를 줄이고 정전을 피하여 깊은 연못가에 다다른 듯 얇은 얼음 위를 건너는 듯 조심하였으며 칙명은 기틀을 생각하였을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근심하고 부지런히 하기를 정밀하게 하였고 하늘에 순응하기를 성실로서 하되 모든 신하들이 수양하고 보필하도록 경계하였으며 종일토록 조심하시니 그 정성은 마음속에서 우러났으며 날로 입감하여 여기에 계시니 제 암은 위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조중과 민간에서 같이 기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황감이 임금을 경계하고 부명으로 자신의 덕을 바로잡도록 하였습니다. 바람과 불의 우레의 변고로 주공의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나타났으며 상국의 역사스러움으로 중종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선왕은 가뭄의 재난을 만났고 송나라 경공은 형혹의 재변을 만났지만 모두 조심하는 마음을 지녔기에 과연 정비되고 구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도리에 합당하게 할 수 있으면 천시가 성실하지 않은 것은 드뭅니다. 요사이 듣건대 오랑캐가 구국병을 침범하여 조정의 관원을 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을 만나 패배당하는 것은 비록 변장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틈을 엿보다가 기회를 잡는 것은 흉노가 한 나라를 가볍게 여긴 것처럼 야인이 우리나라를 가볍게 볼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오랑캐의 기마만 헤아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흉변을 알리는 것에도 부합되니 또 어찌 재화나 근심이 닥치는 것이 오히려 더러는 뜻밖에 나타난 것을 알겠습니까? 삼가 바르는데 전하께서는 재앙이 이미 사라졌다고 여기지 마시고 한결같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응답하시며 다스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이러지 마시고 더욱 모든 일을 즐겁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드러나지 않게 이를 것이니 상제께서 편안한 대로 인도한다는 것을 사모하소서. 그리고 한없는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천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조심하소서.
그래서 국가를 보존함에 있어 뽕나무 뿌리로 동여맨 것처럼 하는 것이 가하며 환란에 대비하는 것을 의무가 내리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창문을 동여맨 것처럼 한다면 누가 업신여기겠습니까? 화합한 소리가 들리면 요사스런 소문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며 정당한 기운이 승리하게 되면 간사한 기운은 간섭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경계하도록 진술한 뜻이 참으로 가상하다. 이것으로 치서하여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아휴, 그렇구나. 뽕나무 뿌리로 동여맨이라는 말은 주역의 비유 외에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로다 하여 무더기로 난 뽕나무에 잡아맨다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곧 망할 세상을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난 뽕나무와 같은 대인의 후한 덕과 강한 힘에 붙잡아 메었다가 나쁜 운이 다할 뒤에 좋은 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게 있구나. 의무가 내리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창문에 동여 맨다는 것은 시경, 빈풍, 취효편에 의무가 내리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벗겨 출입문을 단단히 엮어두면 백성들이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는가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곧 앞으로 닥칠 환난에 미리 대비하여 국가를 잘 다스린다면 누구도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0일 모 첫번째 기사 평안도건철사 이후지가 측에 하기를 온하위의 김주성가가 와서 말하기를 좌위의 도지위 이가라 노고 이보 당가 등이 좌위 우위의 400여 명과 올적합의 1천여 명이 이만주의 옛 기지에 모여 진을 치고 함께 만포에 침입하여 노략질할 것을 의논하였으며 또 조1위합의 형제 7인의 수하에 노략질하러 왔다가 손해를 보고 물러갔습니다. 지금 사냥한다고 핑계대고 300여 명이 삼기현 밑의 방근단 등지에 먼저 와서 기다리며 군사들과 약속하였는데 만포와는 50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군사를 나누어 앞으로는 만포성을 포위하고 한편으로는 강계로 침입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의논하였습니다. 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한이 명하 영도령 이상 의정부 병조에 보이도록 하였다. 심의 연필상 홍응 이급배 여세경 이극돈 여자신 연매니 어두 아래기라 평안도는 이제부터 얼음이 녹는 것을 전후하여 군사를 들여보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마음을 써서 변고에 대응하고 길을 보아 적을 설멸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나이 하문하기를 평안도는 얼음이 녹은 뒤에 방어하는데 약간이나마 소홀할까 하여 군사도 이미 많이 갔지만 평안도는 얼음이 얕아 얼음이 녹는다 하더라도 방어가 매우 긴급하다. 그리고 날래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뽑아서 운을 나누어 들여보내려고 하였는데 공업이 매우 번거롭다는 것을 모두 잘 안다. 그러나 만약 뜻하지 않은 병고가 있으면 병력이 적어 아마도 감당할 수 없을 듯하니 아울러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민들이 모두 아뢰기를 영안도에도 평안도 예의에 의하여 번성하는 경군 100명을 뽑아 사문으로 나누고 절도사의 군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압송하게 하여 여러 진과 보호에 긴급하고 완만한 것을 보아 나누어 방어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6월 10일 무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린 중의위 중순위 중찬위 족친위와 첩자 등을 시제하는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의 연필상 홍은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린 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첩의 자식으로 시위하는 부대를 만드는 것은 가한 듯하다. 그러나 무슨 위라고 불러야 하며 어느 곳에서 입직하도록 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채아직이 없어 녹을 지급하기는 사실 어렵다. 다만 취재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아울러 거처를 적어두었다가 일이 있을 때를 기다려 기용하는 것이 가하다. 중의위, 중순위, 중찬위, 족친위 등은 시제하여 채용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그리고 모든 첩의 자식을 취재하여 병고가 있을 적에 기용한다고 발설하며 그의 부모들이 더러는 숨기고 나타나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신도 기꺼이 시제하지 않을 것이니 지금 무슨 시제하는 하여 활 쏘는 솜씨의 등급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3일 개미 첫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이작은이 아뢰기를 원주 목사 이감이 공진하는 것을 빙자하여 주민들의 재물을 멋대로 거둬들이니 법에 어긋나는 것이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공제로 논한다면 수령이 된 자가 누가 기꺼이 징계되어 법을 받들겠습니까? 원주의 주민들이 침탈당하는 괴로움을 견디다 못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데 이르렀으니 다시 그 직임으로 되돌려 보낸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틀림없이 임금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니 어서 하기를 아랫바가 매우 옳다. 다만 이감이 비록 멋대로 거둬들인 것은 있으나 자기 개인적으로 거둬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로 논한 것이다 하였다. 이 작은이 다시 아뢰기를 이감이 인미들에게 면포 256필, 세마포 12필, 황납 60냥, 쌀 9석을 지나치게 거두었는데 그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거리낌이 없이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만약 관대하게 용납하여 공죄로 논한다면 아마도 법망이 점차로 쇠퇴해질 것이며 수령으로서 탐독하는 자를 징계하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래 이르기를 아무리 공사를 기인했다 하더라도 의도하는 것이 아첨하고 왜곡된 데에 관계되면 사죄가 됩니다. 국가에서나 감사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편리하게 거둬들였으니 이것을 공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상하는 것을 이미 마친 뒤에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독촉하였는데 그것을 어느 곳에 쓰는 것도 모르니 공제로 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가대 윤문에 의하여 사제로 논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3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차관원정은 강형이 와서 아뢰기를 박형문이 앞서 풍촌 부사에 임명되니 어버이가 늙었다는 것으로 사직하였었습니다. 이제 훈련은 부정이 되었는데 앞서 만약 어버이를 위하여 사직하고 떠났다면 지금도 오지 않았어야 옳습니다. 그렇지만 뻔뻔스럽게 지금에 나왔는데 이것은 지난날 사직한 것은 지방에 보임될 것을 꺼려 했던 것이니 신자가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참건대 그를 국문하게 하소서. 그리고 곡산군수 유영수, 광흥창수 유문통, 사원서 영, 이평, 이조정남, 강경선은 모두 사리를 하는 조사로 늙은 어버이가 있는데도 돌아가 봉양하지 않으니 그들도 유사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박형문이 사직한 것은 일부러 회피하여 면하려고 핑계대는 것은 아니다. 풍촌이 어버이가 살고 있는 곳과 너무 멀기 때문에 파직시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지금 서용하는 것이 옳고 추국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른 사람은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3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유지가 이 직언을 압송하였다. 전교하기란 양면이 말한 것을 이 직언으로 하여금 알게 하지 말고 만포에 대한 말의 근원을 물어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6월 1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국돈이 와서 아뢰기를 서울에서 북천까지와 북천에서 육진까지의 거리는 서로 비슷합니다. 지금 경군을 뽑아서 보내는데 사사로이 전말을 가지고 멀리 가기가 매우 어려우니 그들은 북쪽에 가서 방어하게 하고 영안남도 군사 100명을 뽑아 육진에 보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다만 남도의 군사가 어찌 경군에서 날랜 일을 뽑은 것과 같겠는가. 우선 아랜대로 경군은 북청에 머물면서 방어하고 남도의 군사는 육진으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 극돈 등이 또 아뢰기를 서울에 있는 갑사 별시는 125명에 불과합니다. 또 양계의 사람과 성전의 건간을 제외하는 오히려 100명이 못 되는데 어떻게 날란 자를 뽑겠습니까? 다음 차례에 번드는 군사도 어울려 뽑아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충읍이 충순이 충찬이 족친위와 첩의 자식도 뽑아서 보내도록 하고 권세가 있는 자들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4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영안부터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본도의 군사와 말은 날래고 후세다고 불리워졌는데 건년에 오면서 변장이 어루만지고 통솔하는 방법이 어긋나서 허약하게만 되었으므로 내가 매우 염려한다. 더구나 본도는 긴 강을 끼고 있는 데다 우리 얕은 곳이 많아 여름철의 방어도 기묘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경군 100명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한 해 동안 머물면서 방어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경군이 바로 북진까지 가려면
도로에서 행군하다 지쳐 사람과 말이 틀림없이 괴로워할 것이니 우선 남도에 머물면서 방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휴식하게 하고 남도에 날라인 병사 100명을 뽑아 북도에 가서 방하하게 하라. 그리고 경군이 휴식하기를 기다렸다가 먼저 70명을 북도로 보내어 경비하게 하고 그 나머지 30명은 그대로 남도에 머물게 하고 만일 사변이 있으면 그 군사에 떠나보내고 머물게 하는 것은 남도 절도서로 하여금 경의 조치를 따르도록 하라. 그리고 앞서 보낸 남도의 군사 100명도 경의 임기 응변하여 조치하는 데 따르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4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성정원에서 만포의 적을 체포한다는 말의 근원을 이 직원에게 물으니 이 직원이 모른다고 하므로 명하여 양면을 불러서 물으니 양면이 말하기를 반인 양준에게 들었다고 하기에 양준에게 물으니 자세한 말은 이 직원에게 들었다고 하므로 이 직원과 양준을 바꿔가면서 본도에 보내어 채찰사 이철경을 하여금 그들을 공문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4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상원한정은 강영희와 쌀에기를 박형문의 어미가 공주에 있는데 서울과의 거리는 330리입니다. 박형문이 앞서 풍천부사가 되어서는 300리 밖이라는 것으로 사직을 했으면 서울에 있는 것만은 멀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직임에 있으니 청컨대 그를 추국하게 하소서니 정교하기를. 조간으로 어버이가 늙은 자가 모두 돌아가 복령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누구를 따라서 배설하겠다는 것인가 하였다. 강영이 말하기를 유문동 등이 돌아가서 복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문을 하였는데 박형무만 주문하지 않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도 아울러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4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사음부지평 이작은이와 쌀에기를 지난번에 요승이 나타나는 것을 인연하여 전지를 내려 구원을 하셨는데 그것은 진실로 충성스러운 말과 바른의 눈을 듣고서 시정을 도우려고 한 것입니다. 요즘 강원도 관찰사 김여석이 올린 전문은 오로지 아첨하는 말만 늘어놓아 구차스럽게 성상의 뜻만 즐겁게 하고 한마디도 조정의 덕실과 민간의 병되고 고달픈 데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재앙을 만나 구원하는데 충신 의사가 이와 같이 진술을 늘어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는 것으로 답하셨습니다. 신능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요사스러운 기운이 없어지고 화란이 생기지 않는다고 여기신 것입니까? 아니면 군사가 뒤집히고 장수가 살육당하는 것으로 구증이 막혔다고 여기십니까? 이와 같이 망령된 말을 만약 가상하게 여기고 포상한다면 일식 월식과 겨울에 천둥이 치고 여름에 서리가 내리더라도 중앙이나 지방의 시민들이 모두 전문을 올려 할애할 것입니다. 그 실정을 추국하여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성상께서 아첨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환하게 알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여석이 전문을 올린 것은 바로 경계한 것이지 아첨하는 내용을 바친 것은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이도되는 헌원성 남쪽 제2성의 남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2척쯤 되는 거리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영암부터 절도사 성준이 친대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이르기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였다. 성준이 대답하기를 조상 경흥등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본래 저감되다 요즘 적변 때문에 화를 가진 자가 모두 죽었으므로 쇠잔하고 피폐하기가 더욱 심합니다. 남도의 백성을 옮기도록 하여 채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백성을 추세하라고 이미 명령을 하였으니 추세를 마치고 숫자를 알고 난 뒤에 적당히 헤아려서 들여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준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본도의 관찰사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주민들을 추세하였는데 그 수가 매우 적었으며 거의 모두 고공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추세하여도 틀림없이 가호를 세울 만한 자는 없습니다. 남도에는 부실한 백성이 많으니 뽑아서 북도로 옮기게 하고 천천히 하삼도의 민호를 뽑아 남도에 살게 하도록 옮겨 살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경원 이하의 장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적의 무리가 함부로 침입하여 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록 돌로 쌓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차 흙으로 쌓아 해자를 넓히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말 경의 말과 같이 쌓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오부승지 권경희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북도를 보니 그곳의 토지가 습하여 비록 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장구한 계책이 아닌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밀령만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 성준이 말하기를 요동 광명 등지는 그곳의 토지가 습한데도 모두 긴 담장을 쌓았습니다. 신이 내려가서 다시 살펴서 아뢰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준이 말하기를 정로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요즘 그들을 맞아 차단시킬 수 없었던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 절도사가 정로를 살펴보려고 청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마침 사변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를 이룰까 하여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채탐하는 것이 가하다. 그리고 저 오랑캐들의 죄를 어찌 내버려 두고 싶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성준이 말하기를 초소피와 토표피는 육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곡물이나 부세를 바칠 때는 반드시 피인들에게 바꾸는데 피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사들여야 하는 절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 값으로 마수나 철물이 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 1, 2년을 기한하여 들어준다면 피인들이 사고 파는 이익에 급하여 앞으로는 다른 값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임금 말하기를 반으로 들어주는 것이 가하겠다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진장의 임무는 매우 소중함으로 가려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장을 어찌 무죄만으로 기용할 수 있겠는가?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사랑하여 다스리는 임무를 맡아 주민들로 하여금 그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두가 국가에서 의도하는 바를 본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내리게 힘쓰며 주민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구휼하지 않아 떠돌아다니며 흩어지게 하였다. 뒤에 다시 이와 같은 자가 있거든 절도사가 엄격히 규찰을 더하여 즉시 파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이도되는 현온성 남쪽 제2성이 남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거리가 2척쯤이었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자건이와 사르기를 이 직원을 만약 본도로 보내어 출국하게 한다면 사증이 모두 이 직원이 말한 바를 조정해서 이미 믿고 있다고 여겨 부동하여 거짓 자복하는 이치가 없지 않을 것이니 청간대 돌려보내지 마시고 유사로 하여금 빨리 분변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이철견에게 출국하도록 하였으니 틀림없이 부동할 리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관행정은 강령이와 쌀에기를 허혼이 만약 공을 바라 헌단이 생기게 하였다면 그 죄가 큽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근거 없는 말로 조정을 속인 것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므로 당연히 분변하여야 합니다. 또 대신에 오랫동안 변성에 머물고 있으니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로 강직하고 명석한 조신을 보내어 그를 추국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란 좌찬성이 어찌 강직하고 명석한 조신보다 못할 수 있겠는가? 만약 변성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폐단이 된다면 이 일도 큰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이도되는 헌원성 남쪽 제2성이 남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이측쯤의 간격이었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7일 개해한 두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7일 개해한 세 번째 기사 김 녀석이 전문을 올린 이를 영도령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도록 하고 아울러 전문을 보이게 하였다. 윤필상 홍 예급배 연호 어세겸이 여러 사람의 의논으로 아뢰기를 비록 경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 논하여 그를 추국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을 관찰하니 실로 나의 뜻과 부합된다. 어찌 남의 뜻을 미리 탐지하여 갑자기 추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헌부에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여성은 과장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며 언어를 베푸기를 힘쓰고 정도를 어겨가며 명예를 구하는 것은 날로 일이 삼았다. 그가 올린 전문은 할애하는 듯 하기도 하고 경계하는 듯 하기도 하여
임금의 총명으로 하여금 자기 성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였으니 대간이 아첨을 바쳤다는 것으로 탄핵한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6월 1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6월 1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수원이 김여석을 추국하도록 청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중간에 하리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상은 경계를 올린 것이다. 때문에 대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의논하게 하였으니 모두 그르게 여기지 않았다 하였다. 이수원이 말하기를 선문에 재앙이 이미 사라졌기에 조야에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등의 말은 모두 아첨하는 것이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화문하였다. 영사 윤호가 말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나에게 아첨을 받았다고 여기니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를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수원이 또 아뢰기를 옛날 위증이 태종을 위하여 말하기를 폐하께서 정관 초기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셨고 중간에는 기뻐하면서 따르셨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비록 억지로 따르려고 힘을 쓰시지만 오히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고 하였는데 요즘 신등이 여러 번 공론으로 임금의 들음을 우르르 더럽혔으되 승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아마도 전하께서 가난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던 마음이 처음 정사를 돌보실 때와 다른 것이 있는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공론으로 진언하는데 내가 들어주지 않은 것이 무슨 일인가 하였다. 이 수원이 말하기를 이 승조는 장후의 죄를 범하였고 윤언노는 초방의 가까운 친척으로 자신이 대죄를 범하였고 송흠은 잡기로 중추의 벼슬에 승진되었는데 신등이 반복하여 논하여 청하였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승조의 작물은 자기에게 거둬들인 것이 아닌데 어찌 종신토록 내버리겠는가 하였다. 이순이 다시 아뢰기를 이 승조는 그 짓으로 상황을 꾸몄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앞서 추국한 문안을 자세히 고찰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 수언이 또 아뢰기를 니온 언어는 죄를 범하여 파직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임을 되돌려 주었으니 어떻게 징계가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 언어가 비록 문무의 죄주는 없다 하더라도 부지런하고 근신함으로 기용할 만한 사람이다. 다만 장상치의 말을 미혹되게 듣고 절간의 것을 여러 고을에 보냈을 뿐이고 이를 맡긴 것도 아니며 단지 농만 먹게 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이수원이 또 성음 등의 일을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께서 병원에 계실 때 성음 등이 약을 올려 효과를 얻었으니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명기를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수원이 말하기를 의인으로 약을 올리는 것은 직분안의 일이니 그에게 상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을 준다 하더라도 물품을 내려주는 것이 가하며 명기는 경솔하게 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 이 직임에 오래 있을 수 있겠는가? 행직을 받고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